안녕하세요, 업체나입니다. 이제 23년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과거에는 고정금리로 약정을 했지만 4.5%로 강제 인상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고정금리지만 4.5%로 인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 제멋대로 은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럴 거면 왜 고정하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동금리로 가면 약 2%에서 1%였다면 이게 고정금리로 갔을 때는 3%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고정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고정금리로 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고정금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로 변동금리로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랑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도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다면서 강제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청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란 곳인데 자, 여기에서 과거에 고정금리를 택한 사람들한테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상을 했냐면 자, 2020년 당시에 전세대출 5년 고정금리 2.5%로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2020년은 코로나가 터질 때라서 금리가 0%대까지 갔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2% 금리도 높았지만 5년 고정이었기 때문에 2.5%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상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몇 퍼센트냐면 2.5%에서 4.5%까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의 의견은 뭐냐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 까지 인상되었다고 하죠. 자, 근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이거 고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4.5%로 올리면 이거는 상당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실제 통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금리 2.5%에서 4.5%로 1월부터 적용한다라고 그러고 자, 이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금리 변경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강제적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신거래 기본 약관 3조 3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나 금융사정 등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원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손해를 보면서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이거를 변동으로 바꿔버리면 사실상 고정으로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2년 전 전세대출 계약할 때만 해도 불안해서 당시 금리보다 비싼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이런 조항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출 약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 내용을 일일이 전부 다 읽어본 적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사실상 여기 대출 약정 안에 적힌 내용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에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1997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뭐죠? 바로 IMF죠. 근데 이때 당시에 금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자, 동양카드가 연 15%로 고정금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그냥 고정금리도 15%였어요. 지금이랑은 뭐 클래스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이 올라봐야 뭐 7%에서 8% 나오는데 뭐 이때는 고정금리가 15%였으니까 지금이랑은 비교 불가죠. 근데 어쨌든 연 15% 고정금리로 했다가 이 IMF가 터지면서 강제로 24%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24%면 1억만 빌려도 2,400만 원을 1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자, 97년도 당시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돈입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신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이처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신협이 금리 인상 근거로 삼은 여신 약관은 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까지도 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동양카드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대출 빌리는 일반 서민들이죠. 대출 빌리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통보한 곳은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이랑 신용협동기구라고 합니다. 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은행도 고정금리를 갑자기 인상하는 것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건 또 모르는 일이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아마 1금융권들도 계속해서 올리고 싶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여기 기사가 나간 이후에 신협 관계자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지역 신협이랑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옛날에 고정금리를 했는데 전부 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사실상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출받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손해보고 고정금리 한 사람들한테는 제발 올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서 올려버리면 다른 은행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은행 이런 점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23년이 다가오는 만큼 내년에는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